네, 반갑습니다. 네.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하신 이렇게 하는 게 좀 식상한가요? 네, 지금 벌써 30년 전이네요. 거의 30년 더 됐네. 잠깐만요. 94년이니까. 그죠? 옛날 얘기인데. 네,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어떡합니까? 일반 국민 대중적으로는 시인 최영미 하면 서른 잔치로 딱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본인의 일종의 어떤 굴레, 숙명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뭐 그렇게 느낀 적도 있고요. 요새는 그냥 별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네. 아니 오늘 이 시집이 몇 년 만에 내신 거죠? 6년 만에 낸 6번째 시집입니다. 6번째. 여섯 번째고 6년 만에. 네. 아까 제가 언급한 서른 잔치 듣고 났다가 첫 번째 첫 번째 시집이었던 시집. 거 아니에요? 네. 매번 시집을 내실 때마다 뭐 솔직히 이건 좀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면모, 뭐 최영미 시인의 새로운 발견,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을 좀 받고자 하는 게 모든 문인의 어떤 갈망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별 못했고요. 어.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문학 수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좀 어쩌다가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계속 써야 된다는 것도 처음엔 좀 부담이었고 내가 정말 시가 안 나와도 써내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 시인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 작품집 시집을 낼 때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런 생각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시집을 보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네. 매번 시집마다 네. 예를 들면 두 번째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는 밟고에 대해서는 뭐 선배 시인들도 제가 훨씬 더 언어가 더 정제되었고 좀 더 차분해졌다 이런 평을 들었고 세 번째 시집 돼지들에게는 굉장히 제가 풍자시가 아주 강한 풍자가 강한 시였고 제가 그 시집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문학상을 탔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시집 도착하지 않은 삶은 제가 춘천 살 때 쓴 시집인데 저희 독자들 중에서는 제가 펴낸 여태까지 시집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착하지 않은 삶이 예. 어떤 제가 가장 뭐랄까 조용히 살 때, 혼자 있을 때, 사람도 안 만날 때 쓰는 시집이라 그 시집에서 제가 그 전까지 안 했던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인으로서 제 시집을 평가하자면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미 그때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 시집 때. 네 번째 시집에서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집은 제가 그때 이제 좀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새로운 연애 시들을 좀 썼고 또 제 친구들은 그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그 느낌 그걸 제가 잘 살렸다. 여자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에 펴낸 그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미투와 관련된 시들이 좀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좀 최근 10년 전부터 아프셔서 그 부모님 간병하는 이야기를 시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시들이 가장 좋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간병을 주제로 한 시들이. 예. 네. 그러니까 시가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제 시가 변화해 왔었죠. 계속 읽어본 분들은 알죠. 근데 이렇게 첫 시집만 본 분들은 변화를 모르죠. 맨 처음 저한테 지금 방금 표현하시면서 내가 뭐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시인이 됐다는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죠? 네.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다 시인이 되신 겁니까? 저는 정말 그냥 그때는 막 터져 나왔어요, 시가? 아니 그런 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30살 즈음에 직업이 없었어요. 네. 직업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일을 이제 집에서 좀 맞다리 나이 30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직업도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구박을 당해도 집에서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부모님 집 나와서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시 여자가 가장 싸게 있을 수 있는 것이 고시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내 친구 레지던트 하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꿔서 고시원 5달치 방세를 선불하고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는데 여기서 한번 내가 그 끝을 뭔가 좀 반성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고시원에서 어느 날 이제 심심한 이제 연말이었는데 이렇게 일기장을 지적거리니까 제가 시를 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시를 썼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일기장에 보니까 그때 일기장은 물론 이제 20, 30대 일기장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다 돌이켜 봤는데 제가 중3 때부터 시와 집 겸 일기장을 썼는데 이미 사춘기 때부터 시를 썼더라고요. 일기장에. 그래서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시를 갖고 어찌 이제 주물러서 투고해서 시인이 된 거라 제가 네. 뭐 이렇게 막 시인을 사실 꿈꾼 건 아니고 원래는 소설가를 꿈꿨죠. 사실은. 근데 이제 소설을 그 당시 신춘문예에 소설을 내야 되는데 신춘문예 마감이 됐는데 제가 소설을 완성을 못했어요. 그게 정말 어쩌다 된 거예요, 시인은. 네, 네. 그리고 30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그죠? 시인으로 살아오셨죠. 살아왔죠.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제 인생이 몇 번 어떤 길목에 뭐 40이 꺾어질 때도 그렇고 뭔가 바꿔보려고 했어요. 직업을 바꾸든가 언어를 바꾸든가 뭐 이 나라를 떠나든가 제가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려고 결심할 때마다 뭐 어머님이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가 뭐 아니면 뭐 제가 아프다든가 뭐 무슨 갑자기 이제 시 그만 쓰려고 하는데 뭐 상을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의지는 아니다. 제 의지는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네. 소설가의 꿈은 이루셨나요? 소설을 썼죠. 그래서 제가 그 정말 20대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한 30년,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이렇게 오래 주물러요. 그래서 그 20대 처음 초고 원고지에 쓴 그 소설 원고를 제가 2014년에 탈고해서 청동정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냈고 또 그 전에 첫 번째 소설은 제가 흉토학문이라는 소설인데 네. 한국 1970년대의 어떤 서울 변두리의 삶을 그리는 그 소설은 2006년에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장편 소설 2권을 펴냈습니다. 소설 지금도 쓰고 계세요? 아니면 구상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은 제 인생이 소설이라서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번 시집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 인생이 소설이니 자서전을 쓰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 시집에 제가 한 구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소설 일을 그만둘 때 나는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내 인생이 소설 이 길을 그만둘 때 나는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그 문장은 제가 사실은 그 첫 번째 장편 흉터학문일을 쓸 때 떠오르는 문장인데 그걸 그 장편 소설 어디에 넣으려니까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소설에서 빼고 그 옛날에 쓴 문장 이번 시집에 넣었죠. 그 얘기는 최영미 시인의 인생은 현재 계속 소설 현재 진행형이군요. 그렇죠. 소설이기를 그만두질 못했군요. 좀 평범하게 그러니까.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계속 그렇게 제 뜻과는 무관하게 제가 예를 들면 춘천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의 4년 반을 아주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프면서 다시 수도권을 왔고 수도권으로 이사 오면서 뭐 다시 연애도 하게 됐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조금 접촉을 하고 만나고 강의하게 되면서 뭐 어찌할지 이제 작년 몇 년 전에 쓴 시가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게 됐고 됐어요. 소송까지 가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소설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다 끝마무리가 돼서 편안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짜 소설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때 뭐 괜찮은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 소설 참 기대됩니다. 이번 시를 첫 편에 실으신 시가 보니까 밥을 지으며예요. 네. 그 밥을 지으며 잠깐 좀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밥을 지으며 밥물은 대강 부어요. 쌀 위에 국자가 잠길락 말락 물을 붓고 버튼을 눌러요. 전기밥솥의 눈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밥물은 대충 부어요. 되든 질든. 되는 대로 대강 대충 살아왔어요. 대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뭘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래야지요? 35이 지나 뒤에 기사님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이 시를 첫 시집의 첫 번째 시로 선택하신 뭔가 이유? 배경? 그건 편집자가 있고요. 뭐 저도 이 시가 첫 시로 나쁘진 않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시집에 실 쓸 때 좀 어떤
아주 되풀이되는 일상들, 그러니까 밥을 짓는다든가, 뭐 빨래한다든가 이런 나날이 그 되풀이되는 일상을 갖고 한번 시를 써볼까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청탁이 왔을 때, 이제 밥을 지으면 이 시도 쓰고 또 수건을 접으면 한 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수건을 접으면. 그건 이제 빨래에 관한 이 빨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그 생각한 예. 것들 쓴 시고, 이 시는 제가 밥을 사실은 자주 하진 않아요. 특히 여름엔 더워서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7년 전부터 아팠고 한 3년 전부터 요양병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도시락을 싸가요. 매일. 매일? 매일 쌌어요. 어이고. 일주일에 평균 5일 혹은 6일. 동생들이 이틀 교대해 주는데 동생들은 이제 살림하니까 뭐 애가 어떻다든가 뭐 무슨 뭐 휴가한다든가 못 가고. 근데 저는 또 뭐 직업이 뭐 메인 데가 없으니까 저는 거의 5일 이상. 근데 이제 다른 가족도 없으시고 메인 일도 없으시니. 네, 제가 뭐 딱 맞죠.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밥을 처음에는 이제 반찬만 만들었죠. 어머니가 먹을 뭐 반찬을. 근데 반찬을 만들 때 1인분 하는 것보다 2인분을 만드는 게 더 편해요. 네, 요리 해본 사람들 알아요. 뭐 프라이팬에 예를 들어서 오믈렛을 만든다 할 때 호박 넣고 달걀 넣을 때 달걀 하나 넣는 것보다 2개를 넣으면 더 잘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어머니 반찬을 만들면서 반찬이 남는 거예요. 반찬이 남으니까 내가 밥을 하면 이 반찬을 해치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깝고 그래서 밥을 하게 됐고 어머니 덕분에.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더 이렇게 식사도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됐고. 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여름이라 좀 여름을 타시네요.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요즘은 제가 밥을 안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쭉 저랑 한 10여 분 이야기한 어쩌다 보니 시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시인으로 30년을 살았다. 네. 그게 이 시 한 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바로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전쟁만큼이나 힘들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일을 저는 의도하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저와 가까운 친구들, 동생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 무방비적인 사람이니까 뭐 보험 같은 게 결코 들지 않고 그냥 정말 대충 사는 사람이고 뭔가 의도하고 이렇게 뭐 저지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다,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도하고 하지는 않지만 삶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본인을 편하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왜 대충 사는데도 힘들었을까요? 아니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충 안 살고 뭔가 이렇게 남들처럼 뭐 직장을 갖고 뭔가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나이 몇 세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계획적으로 네, 계획을 짜고 살았다라면 좀 더 삶이 좀 안정적이 편해졌을 텐데 제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살게끔 나를 자꾸 만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천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천성이 이렇게 뭐 어떤 목적을 갖고 무슨 일 하고 뭐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선생님이 방학 숙제 내주면 그런 걸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속박과 굴레를 싫어하는군요. 그걸 싫어한다고 느끼지도 않을 만큼 싫어하죠. 무슨 뜻이냐면 그런 내가 정확한 표현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누구랑 무슨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해요. 약속하면 그 순간부터 나가기가 싫어져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 약속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지난 20년간. 정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병원 약속 같은 거. 뭐 제가 아파서 병원 약속하면 저는 그거 안 가도 되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 병원 약속은 제가 지키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약속 안 하고 살자가 저의 인생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었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 인생을 못 살죠. 그냥 학교 가면 가고.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지각 결석을 밥 먹듯이 했고 한 번도 개근상을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숙제도 안 해가고. 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한테 이제 우등상을 줬는데 제가 그날도 지각을 해가지고 상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상장을 주더라고. 너 상장 받을 때 왜 늦었냐고 혼나면서 선생님.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좀 그런 같네요. 아마도 제가 너무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막 이런 삼국지 너무 재밌어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이제 밤을 새 잠을 안 자. 읽어. 그 책이 끝날 때까지 안 자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가기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네. 이러면 되는데. 그럼 안 가요? 아니 이제 그래서 안 갈 때도 있지만 이제 그 몰래 이제 엄마 몰래 그 책을 삼국지를 싸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신문지에 쌌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선생님 걸리면 안 되니까. 예. 학교 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싹해서 그때부터 형성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출판사는 왜 차리셨어요, 근데? 출판사는 그것도 어떻게 이제 제가 출판사 원한- 사장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러면 돈 계산해야 원했던 되고 건데. 뭐 저 책 주문 들어오면 배송해줘야 되고 할 일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많죠. 본인 성격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차렸어요, 근데?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출판사 안 차리려고 제가 아는 어떤 출판사 사장한테도 얘기하고 내 책을 낼 수 있느냐 다 곤란하다. 그리고 또 어떤 심지어 마지막으로 어느 출판사한테는 내가 너네 출판사에 인프린트로 들어가겠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시집만 주로 내고 내가 편집을 하고 그 대신 나머지 뭐 회의라든가 뭐 이런 영업은 다 이제 그 출판사 꽤 규모있는 출판사 거기서 해주고 나는 이제 딱 시집만 내겠다.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말 선택이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사들이 최영미의 시집은 안 내준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제 말 뜻은 제가 원하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시집을 내고 싶은 어느 출판사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 어떤 사람을 넣어서 답이 없었고. 그럼 다시 정정할게요. 본인이 원하는 출판사에서 원하는 안 내주는 출판사들은 거죠. 안 내준다? 안 내주고 그렇죠. 왜 거절했을까요? 제가 모르죠. 모르죠. 네, 정말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를 거절한 출판사들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저와 싸우고 있는 그 원로 시인의 책을 많이 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몰랐는데 많이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 싸움의 당사자인 또 제 시집 내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고 추측돼. 그래서 그쪽은 안 내겠다고 한 거고. 네. 자, 어쩌다 보니 30년 시인으로 살아오셨다라고 했고 6년 만에 새로운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또 시집 어쩌다 보니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시집을 낼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집을 펴내요. 그 시집을 쓰고 엮고 만들어서 표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렵죠. 네, 항상 갈등도 많고 뭐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죠. 시를 쓰는 일이 너무 괴롭다. 아니 이제 정확히 제가 정정을 하자면 시를 쓰는 일은 힘들죠. 힘드는데 이제 물론 보람도 느끼고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할 때도 있죠. 근데 시집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한 번 더 시집을 이렇게 한 번 더 책을 내면 내가 정말 인간성이 점점 내가 좀 나빠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영업부, 편집부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내는 건데 예. 제가 제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번 시집이 또 나올지는 역시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0년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네요. 저는 어떻게 답을 못했어요. 네, 지난 30년 사이 6번째 시집, 그리고 이번 것이 6년 만에. 그럼 대략 평균적으로 내신 거예요. 그죠? 보통 한 5년에 한 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이라고 제가 처음에는 소개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새 시집 다시 오지 않을 것들 들고 오신 최영미 시인 오늘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